최근 LG화학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40만 원대였던 주가가 최근에 8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무엇이 LG화학의 주가를 이렇게 이끌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LG화학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인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첫 번째, 양극재 실적 견인을 들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 투자 현황, 사업 전망 등등 해보면서 이 양극재가 앞으로 실적을 얼마나 견인할지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LG화학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광물에서 배터리까지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양극재 실적 견인입니다. 양극재가 어떻게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지, 어떻게 견인을 할 전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은요, 원래 전통적인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석유화학 부문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조 원 수준의 매출을 하고 있네요. 올해 약간 좀 줄어들지만 말이죠. 그런데 첨단 소재, 양극재로 대표되는 첨단 소재 부문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의 이 매출 감소를 상당히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첨단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양극재가 크게 성장하면서 매출의 감소를 크게 방어하고 결국은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명과학 파만농인데요. 파만농은 농약 비료를 하는 사업이고요. 생명과학, 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만 매출 비중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의미 있는 실적 기여를 할 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양극재, 첨단 소재 부문을 더더욱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첨단 소재 매출인데요. 작년에 8조를 했고 올해 10조 5천억을 하겠다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10조 5천억 올해 목표는 회사가 밝히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양극재가 7조 7천억 수준으로 평가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IT 소재, 반도체 소재 등등이 2조 8천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실적 중에 양극재가 이렇게 크게 작년에 비해서도 크게 성장하죠. 그래서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화학은요, 무려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 82%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 덕분에 양극재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매출이 LG에너지솔루션 향이고요. 올해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 회사에게도 매출이 다변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LG화학은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10% 이상입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은 대략 한 7% 내외예요. 한 자릿수인데요.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는 LG화학이 거의 유일하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줌으로써 그 높은 사업성 또한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LG화학의 양극재 캐파 전망 좀 볼까요? 작년까지 8만 톤의 양극재 캐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구미에 6만 톤을 증설하면서 18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 2025년부터 북미에 투자를 하면서 2027년까지 테네시에 총 12만 톤의 양극재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기준 34만 톤의 캐파를 갖게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세계적 수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로 제시해드린 2차 전지 밸류 체인 구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원래 배터리 회사였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란 이름으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배터리만 잘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양극재, 최근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부각이 됐고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양극재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양극재 부문에서도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LG화학이 양극재 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분리막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LG화학이요, 한 10년쯤 전에 분리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잘 보이지 않고 실적 전망이 그리 좋지 못해서 접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헝가리의 합작법인을 일본의 도레이사와 합작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이 분리막과 양극재 최종 소재로서 LG화학이 아주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죠. 그 캠코와의 합작사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한국전구체를 통해서 전구체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의 피드몬트 리튬이라는 회사에 지분 5.7%를 투자함으로써 이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은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와는 달리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아주 걸출한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진정한 2차전지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리튬, 전구체, 분리막 등이 LG화학이 새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LG화학이 또 한 번 그 주가 수준이 점프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LG화학의 각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가치들을 평가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업 영역은 EV 에비타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EV는 사업 가치고요. 그리고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상 비전 이익, 즉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금 창출 능력이 만약에 2배다. 그렇다면 사업 가치도 2배로 평가해야 된다. 그게 결국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이죠. 자, EV 에비타는요, 에비타분의 EV라고 정의되고요. 이걸 멀티플 M이라고 한다면 EV는 결국 에비타의 멀티플 M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기초 소재, 석유화학 부문이죠. 이 기초 소재에 대한 그 사업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요. 2023년 예상 실적 기준 현금 창출 능력 2조 2천억 원 전망되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의 23년 평균 EV 에비타 멀티플이 약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16조 원의 기업 가치 도출되고요. 자, 다음은 첨단 소재, 양극재로 대표되는 첨단 소재입니다. 23년 예상 실적 기준 1조 3천억 원 예상되고요. 여기에 그 주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의 EV 에비타 평균이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25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LG화학의 경우 양극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IT 소재, 반도체 소재 등등이 있죠. 이 비중을 고려해서 EV 에비타 멀티플 평균 20%를 할인한 멀티플 20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되는 기업가치 25조 원 도출되고요. 자, 다음은 생명과학인데요. 23년 실적 기준 현금 창출 능력 약 1천억 원 예상되고요. 거기에 국내 신약 업체들의 EV 에비타 멀티플 평균 약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을 곱해서 기업가치 1조 원 도출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해서 파만농은 2,500억 원의 기업가치 도출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업 가치들을 평가를 해봤고요. 이제 자회사 가치를 평가해서 기업 가치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이 회사 4월 21일 기준 시총 133조 8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시총에다가 지분을 82% 가지고 있어요. 82% 지분율 곱하고요. 그리고 지주사 할인 50% 적용했습니다. 이 지주사 할인 뭔가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모 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모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모 회사의 시총에 반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자회사의 시총에다가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회사, 모회사 모두 반영을 한다. 이거는 사업은 하나인데 둘 다 반영한다? 더블 카운팅 이슈가 발생하죠. 하나의 사업을 2번 세는 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와 모회사에 똑같이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최근 시장의 평가는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업 가치를 우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그 가치를 모두 온전히 평가를 하고 모회사에 대해서는 크게 할인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그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30에서 50% 수준을
그 할인을 하게 되는데요. 가혹하게 50% 할인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50%도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LG 화학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그 지주사 할인을 적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주사 할인 50%면 충분히 가혹하다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 지주사 할인 50%를 적용해서 그 가치 54조 7천억 원 도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가치들을 전부 평가를 해봤고요.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자, 사업 가치만 따졌을 때 약 42조 원의 가치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4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총 54조 원 수준입니다. 즉, 사업 가치를 조금 넘는 수준이죠. 현재 주가는 사업 가치만으로도 거의 대부분 설명되는 주가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사업 가치만으로 대부분 설명되는 수준의 현재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순차입금, 우선주, 산소부채 등등 빼야 됩니다. 자, 순차입금 앞서도 빼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주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 시총 빼고요. 게다가 탄소부채도 있어요. 이 탄소부채까지 빼면 총 14조 7천억 원을 빼서 시가총액 82조 3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자, 목표안의 시가총액 나왔죠?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16만 원 도출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추가로 올라야 할 주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평가되는 주가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사업 가치만으로도 상당 부분 설명된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회사 가치가 별로 반영되지 않은 주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 주가 평가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